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한 며칠을 심하게 알아누웠다가 이 채널에 문을 두드리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제 여친은 지금 좀 멀리에 있습니다. 섬에다가 민박집을 차려놓고 돈을 벌고 있지요. 그런 연유로 우리 사이가 불시에 멀어져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이상한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여친은 무척이나 자린고비이고 악발이라서 학창시절부터 공부는 줄곧 1등만 했고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 자신이 척척 알아서 장학금 받아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고는 거기 들어갈 정도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여자입니다. 타고난 여건이 안 좋았기에 그 반발심으로 오기가 강하고 남달리 승부근성도 강했지요. 그러다가 근래에 어디서 바람이 들었는지 열심히 여행 관련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자신이 여행 중에 묵었던 숙박업소들의 장단점을 쭉 적어보곤 하더니 그간의 잡다한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흐른 지금 그녀는 남해 바닷가 근처에서 아담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서 억척같이 꾸려가고 있다고 가끔씩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도 들여놓고 일하지 그랬냐며 제가 충고를 하니 그녀는 아직은 그렇게 사람 써가면서 일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자신은 그저 예약 손님만 받아서 하나씩 즐겁게 이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녀가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연인인데 저와는 어떤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일을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이토록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허전했던 것입니다. 대체 저를 연인으로 여기기는 하는 건가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고 제가 그간 그녀를 위해 초조해하고 마음쓰고 공들인 것들은 전부 무엇이었다 싶어서 너무 서운하더군요. 저와 그녀는 4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런 여자를 만나면 아주 팔자가 피는 걸 거다 하면서 저의 친구들은 그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또래인 우리들과는 뭔가 달라도 아주 달랐고 돈에 환장한 여자처럼 몹시 갑갑증을 내며 돈줄을 열심히 찾으러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 사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지요. 여친은 아버지가 매일 뭔가를 시작하고 말아먹고 하는 통에 어린 시절부터 늘 엄마의 눈물을 보고 자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생활력이 없었기에 늘 신세한 탓만 하면서 남편이 돈을 가져오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은 아빠가 겨우 벌어다 오는 아주 조금의 돈과 어디선가 빌려오는 약간의 돈이 전부였고 어떻건 물 위에 붕붕 뜯듯이 그녀를 비롯한 형제들은 그 얼마간의 돈으로 겨우 학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그녀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어른이 되었고 늘 바쁘게 일하고 이리저리 주위 지인들에게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종자돈을 불려나갔습니다. 여친은 저와 결혼 약속도 한 사이이고 저희 집에서도 그녀의 성실함과 경제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점을 좋게 보고 있어서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한테만 고백하는 거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새 연인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일찍 간파했고 슬프게도 얼마 전에 그녀의 민박집에 들렀을 때 비로소 확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문자를 제 번호로 잘못 보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저 번호를 잘못 착각한 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때론 아주 노골적인 것이 있어서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상황을 눈치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녀가 그 문자 후에 황급히 제게 얼른 전화를 걸어와서는 친구랑 장난으로 문자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깜박하고 저랑 문자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저한테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번호는 그녀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번호였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그 누군가를 저로 착각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부터가 호기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말한 문자로 야한 농담하기 게임 같은 것은 애초에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막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저 대략의 장소와 위치만 안 상태로 그녀의 민박집으로 최근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민박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의자에 앉아서 다정히 어깨를 기대고 볕을 쬐며 졸고 있는 그녀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제법 키도 커 보였고 외모도 좋았습니다. 약간의 질투심이 일려고 할 즈음 인기척에 그녀가 눈을 떠서 저를 보고는 화다닥 놀라며 일어서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옆에 앉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도 그 서슬에 눈을 뜨고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근에서 알게 된 친구라고 둘러대기 바빴고 애써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남자 쪽을 돌아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조금 의외한 얼굴로 그녀와 저를 번갈아 보는가 싶더니 대충 상황을 파악한 듯 제게 잠깐 목례를 하고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색했던 시간이 지나고 그날 밤 저는 자다 깨서 2층 창문을 닫으려다가 마당에서 속삭이고 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이고 정리 중이라면서 그녀가 이젠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남자에게 애원했습니다. 남자는 못 믿어온 눈치가 살짝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그녀에게 푹 빠진 상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조용히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마당의 창고 뒤쪽으로 데려가서 가쁘게 서로를 탐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문자는 저 남자에게 보내던 것이었구나 하는 끄덕임이 일었고 제가 그 먼 길을 그녀를 만날 요량으로 찾아왔는데도 굳이 각방을 쓰자고 한 이유가 그제야 짐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대체 어떻게 만난 사이일까 하는 궁금증과 더불어서 이제 저는 더는 그녀의 남자가 아닌 것 같다는 서글픔만이 조용히 밀려와서 파도처럼 부서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민박집이 잘 되냐고 묻자 그녀는 이제 곧 곁에다 카페도 입점시킬 거라고 조금은 기쁜 듯도 하고 그 한편으로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카페는 누가 맡게 되냐고 물으니 그녀는 별말이 없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냐고 하니 조금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당황하는 눈빛이 일더니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다가 이내 화를 내면서 제 말을 거세게 가로막았습니다. 더는 가난하게 살기 싫다고 했고 그 남자가 이 민박집의 모든 비용을 댄 것이며 자신은 지금의 상태가 더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다 괜찮아지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윽고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저는 눈물이 흘러서 하마터면 아주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잠깐 헛된 마음을 먹고는 핸들을 놓아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